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자, 데이터로 살펴보는 경제 이야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동차는 처음에 대중에게 무시당했다. 우리들은 지금 다 자동차들을 타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거의 뭐 가구 하나에 꼭 한 가구에 뭐 몇 대씩 있는 집들도 많이 있고, 보통 웬만하면 한 가구에 하나 이상씩은 다 자동차는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자동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중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무시를 극복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저번에는 보면 창의력이 아니고 저번에 이제 양들이 영국인들을 죽였던 이야기, 거기에서 살펴보면 아이디어와 원재료. 자,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나뉘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독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1904년에 헨리 포드가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처음에 세상에 내놓은 게 이제 헨리 포드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들 당시에 이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작 발표회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서 내놓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응이 싸늘했는지, 또 이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대중화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1904년도에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처음 세상에 내놓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회사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줄지어 있죠. 뭐 벤츠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뭐 각 나라별로 거의 뭐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장을 이때 당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독점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혼자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혼자 공급을 하고 혼자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변화를 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1%의 창의력을 가졌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창의력을 단순한 상상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난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창의력에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걸 이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자본과 마케팅,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합해진 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혼자서 다 가진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 가게 되면 엄청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아이디어라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 않나? 좋은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어느 정도 획기적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중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천재성이라는 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저는 복합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헨리 포드는 굉장히 천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 천재로 불릴 수 없었겠죠. 우리는 에디슨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천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가 되고 대를 이어서 그 이름이 전해질 수 있는 거겠죠. 헨리 포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이겨낸 끈기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자 꿈에 부푼 헨리 포드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제작 발표회를 이제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바와 달리 포드의 1% 창의력을 99% 대중들은 쪼다, 바보라고 비난을 했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창의적인 게 나오면 대부분은 알아주지 않아요. 자, 이런 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능력이 가진 어떤 투자자를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탤런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난의 이유는 이제 보면 자동차는 일단 4명밖에 못 타는데 기차는 100명 이상을 태울 수가 있다. 그 효율성이 100명을 타고 4명을 타는데, 자, 어떻게 기차를 타는 요금보다 자동차를 타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멍청한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단 보면 기차는 철로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100사람이 가는 곳에 다 내려줄 수가 없어요. 철로로 다 연결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정해진 곳에만 이게 정차를 해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은 또 따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곳에 그 위치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없었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중들은 무시를 했어요. 그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를 바보라고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헨리 포드가 바보인 게 아니고, 자, 99%가 바보였던 거죠. 1%가 정답이고 99%가 오답인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수결.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을 선출하고 할 때도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뻥을 잘 쳐서 잘 속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헨리 포드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천재였어요. 결국 이제 자동차의 가능성을 확신을 하고 포드는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싸서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낮아지니까 중산층들이, 상류층과 중산층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슬슬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가야 돼요? 자,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자, 가솔린으로 이 기름을 생산하는 주유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자동차 몇 대 팔리지도 않았을 때부터 헨리 포드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그 원재료 집중합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골목골목마다 이제 주유소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팔면서 주유소를 생각을 하고 자동차가 전 세상에 퍼지기 전에 주유소를 먼저 세상에 널리 준비를 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보급을 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니까 이 정제 공장을 만들어서 개솔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30-40년 동안 전체 주유소의
90% 이상을 헨리포드가 독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주유소를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자연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 빈부격차를 이기지 못하고 정부에 탄원을 하죠. 사람들은 이제 헨리포드가 달라는 대로 주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자동차에 길들여졌으니까 자동차는 몰아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들도 가격이고 자 공급량이고 이런 부분이 헨리포드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동차 없이는 못 살겠고 달라는 대로 주려니 이제 너무 힘든 거야. 한 1,000,000원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막 2,000,000원씩 달라고 그러고 하면 힘들잖아요. 내가 뭐 써야 될 다른 부분을 또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고 정부에 탄원을 하고 독과점을 하면 안 돼 라는 법을 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헨리포드 이 단 한 사람을 겨냥을 해서 만들어진 법이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독점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사회에 끼치게 되니까 이 한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는 보면 엄청난 유산들을 많이 남겼죠. 헨리포드는 이제 결국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고 이게 록펠러 재단이다. 자,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자산을 이룩해낸 이룩해낸 그 사람이 헨리포드라는 사람이고 이거는 창의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개판인 이유는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을 창의력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수능 공부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취직 그리고 대학 이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교육은 그냥 다 무시를 하고 갑니다.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넘쳐나겠죠. 대학 나온 사람들 비싸게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로 치면 대학까지 들어가는 등록금부터 먹고 지내고 공부하는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른 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교육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이 교육이 창의력을 위주로 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지금 뭐 부동산이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다 망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창의력이 많은 사람들 막 워렌 버핏 무슨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막 수백 명씩 있고 수천 명씩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따까리나 하라고 대학, 교육, 대학, 무슨 뭐 취업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뭐 공무원 하면 뭐예요?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제 해갖고 나라가 파산하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고 뭐고 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자,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경제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헨리포드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가들, 이런 스타트업. 자, 스타트업으로 인한 인재들, 그런 인재를 서로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학 시스템. 전부 다 죽이고 있어요. 사교육비로 인해서 자, 부모들을 죽이고 있어요. 미래에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보장이 되지 못해요. 왜? 애들 학교 보내고 뭐하고 나면 내 손에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리고 자식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학 나와서 공급 포화. 자, 일자리는 계속 줄고 사람을 쓰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인력들은 필요가 없어요. 다 기계가 대신할 거예요. 앞으로는 다 기계가 대신할 거예요. 그럼 이 기계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전부, 토익 점수, 뭐 이상한 무슨 스펙 만드는, 뭐 대도 않는 스펙들 만드는데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죠. 그 시간에 그 돈을 들여서 내 경제인식을 키우고, 자,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이런 창의력을 갖추고,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거에 뭐 50년 전, 60년 전과 뭐 지금 교육 시스템이 바뀐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다.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바닥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가 처음에 이제 대중에게 무시당했던 이야기. 자, 헨리 포드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이야기. 그 헨리 포드는 뭐 역사상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니까 유일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역사상 없다 그래요. 유일무이의 역사상 유일할 만큼의 부를 거머쥔 사람. 헨리 포드다. 이 사람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방직기계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죠.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방직기계 하나가 자, 양털 때문에 영국 국민의 20%가 죽었고 아일랜드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부의 격차. 자, 빈부격차. 이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격차를 어떤 사회가 먼저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가 나뉘는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나라가 빚이 없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초점을 갖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교육 시스템부터 모조리 다 뜯어 고쳐야 우리나라가 변화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